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적 관계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는 힘들다. 지난 5일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아베에게 한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향후 평화조약이 맺어지기를 희망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입장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군사와 국방,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일본이 제3국과 맺은 관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영토 분쟁 중입니다. 러일 양국은 아직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70년이 넘게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러시아에게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쿠릴 4개 섬을 줘야만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푸틴은 아베와 정상회담을 반나절 앞두고 특별한 가동 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달라고 하는 쿠릴 4개 섬 중의 하나인 시코탄에 신설된 수상 가공 공장 가동 기념식에서 중계 영상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총리나 강요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쿠릴 4개 섬 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교도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쿠릴 4개 섬 개발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행보는 쿠릴 열도를 달라고 하는 아베에게 푸틴은 보란듯이 기선제압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 내에선 푸틴의 영상을 보고 발칵 뒤집혔고 임기 내 쿠릴 열도를 반환받겠다고 큰소리친 아베는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푸틴을 우회적으로 경고하며 아베에게 쿠릴 4개 섬을 넘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가 쿠릴 4개 섬 반환을 거부했는데도 아베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은 1990년대 후반 2001년에 가진 러일 정상회담에서 2개 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주민들과 구급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듣고 푸틴은 말을 바꿨습니다. 푸틴은 절대로 쿠릴 4개 섬 중 하나도 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 아베에게는 이 같은 푸틴의 행보가 아직도 반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입은 경제적 타격을 일정 부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제협력을 하려면 아베는 항상 쿠릴 열도 문제를 꺼내들기에 2016년 푸틴은 아베에게 쿠릴 열도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논의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푸틴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은 줄 수 없지만 경제 활동은 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러시아와 일본 중 어느 나라에 법률을 적용할지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4개 섬을 절대 포기 못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탐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쿠릴 4개 섬은 세계 3대 어장 중 하나로 어적 자원이 풍부한 오호츠크의 어장에 속해 있습니다. 쿠릴 열도 주변의 대륙붕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히토리를 포함해 금은 황 등 속의 광물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쿠릴 열도는 군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닙니다. 러시아의 이곳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극동의 전략 요충지로 푸틴을 일본에게 돌려줬을 때 미국이 주둔할 수 있다며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쿠릴 열도가 반환돼도 미국 배치는 일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에 한국과 일본 배치 가능성을 두고 푸틴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에 있는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푸틴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를 돕겠다고 하며 공동투자펀드 설립을 검토하고 한러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와 6조 원의 LNG 운반선을 계약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쌀농사만 짓던 후진국 베트남도와 근대화시켜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베트콩들. 절대 잊지 말고 일본 보이콧처럼 꼭 되갚아줘야 한다. 삼성과 정부는 앞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적반하장. 베트남은 제2의 일본입니다. 공산국가는 절대로 믿어선 안됩니다. 어느덧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수가 6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는 4월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산했다가 5월부터 눈에 띄는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약해지는 특성 덕분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총 3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서 302명이 귀가 좋지 사망은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제외하면 최근 50일 가까이 베트남 내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했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이 총 4억 1,57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특히 4월 1일에서 19일 사이 만든 8,819만 장의 마스크 중 무려 3,270만 장을 일본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일간지 베트남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이 4월 19일 동안 수출한 8,819만 장의 마스크 중에서 3,270만 장이 일본으로 향했고 한국이 1,710만 장, 독일 1,110만 장, 미국 1,040만 장 순이었는데 베트남의 쩐디의 동수 언니 그 대표는 의료용품을 제작해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항균 기술을 전수받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은 일본과 손잡고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일본이 20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보여준 태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런데 최근 베트남이 일본을 등진 채 한국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 최근 일본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베노마스크, 아베 정부가 총 5,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세 곳의 일본 회사로부터 1억 3천만 장의 마스크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 마스크를 사는데 사용한 금액은 900억 원 배송비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해도 나머지 2,500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결국 아베 정부가 돈을 지급한 마스크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바로 유스비오라는 곳입니다. 게이사녀 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유스비오라는 회사는 주소지만 있을 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스비오의 사장은 새로 계약한 베트남 공장에서 마스크 350만 장을 구입해 일본으로 수입했다. 베트남에서 일본인 직원이 주재하면서 마스크 품질을 검사했다 밝혔습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전문가 오니시 카즈나리 성루카 국제대학 대학원 공중위생학부 교수가 경제지 프레지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누출률 100% 사실상 바이러스 입자를 전혀 차단하지 못한다고 밝힌 아베노마스크. 이 문제의 마스크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회사가 만들어 일본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180도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베트남이 삼성을 시작으로 143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최근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 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약 200명의 한국인 유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주 일요일 아시아나 특별기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베트남이 기업인을 제외하고 단체 해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감축하고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세율을 0%로 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 들여와 완성차를 만들고 이를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자동차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죠. 재무부가 이를 두고 한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휴대폰 누적 생산 13억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갈수록 침체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삼성전자 박닝성 생산법인은 이달 초 휴대폰 생산량 7억대를 돌파했다. 하윤 웬성 생산법인이 올 초 휴대폰 생산량 6억대를 넘어섰으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지 12년 만에 휴대폰 누적 생산량 13억대를 달성한 것이다. 이 기록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주가가 사상 최대 감소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더 의미가 남다르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1.7% 하락해 분기 기준 감소폭으로는 사상 최대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체 휴대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박린성에는 휴대폰 외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도 함께 가동하며 하윤 웬성에서는 휴대폰만 집중 생산하고 있다. 호치민에서는 가전 공장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 공사에도 착수하는 등 베트남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당국의 승인받은 삼성그룹의 투자 금액만 17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 중 투자 1위인 삼성전자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350여 명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시 삼성 직원들에 한해 자체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해줬을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응우이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와 면담 자리에서 삼성 베트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베트남 경제 발전과 양국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삼성이 한 베트남 양국 관계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번 휴대폰 누적 생산 규모 13억대 달성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윈윈 전략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